건강의 시작, 물하고 소금을 먹는 비율에 대한 올바른 공식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실 거예요. 대개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과 만성질환은요, 수액과 전해질이 균형이 깨질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들의 많은 사례를 보실 텐데요. 특별히 지금 제가 강의하는 모든 내용들은 벤만겔리지 박사님의 Your Body's Many Cries for Water이라고 하는 이 책 안에 있는 내용들을 캡처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환자들의 사례를 좀 말씀드릴 텐데 이 환자를 보니까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천식이 있어서 석션기처럼 이렇게 쭉쭉쭉쭉 산소 호흡기처럼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 환자의 사례를 소개하자면 천식과 이 공황 발작 증세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친구의 이제 내용을 보면 숨을 한숨을 숨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밤마다 셀 수 없는 천식과 공황 발작으로 괴로워하면서 거의 1년 동안 똑바로 앉아서 잠을 자야 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목사님은 아실 거예요. 그죠? 누워서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은 누우면은 이 기침이 올라오고 숨이 막혀서 누울 수가 없는 분. 그래서 제가 가끔 강의하다가 소개해드렸죠. 아파트가 20채 있는 우리 강릉의 사모님. 여기 오실 때 눈을 못 감고 여기 오셨잖아요. 눈을 아예 눈을 못 감는 게 아니고 호흡을 못 하셔가지고 산소호흡기를 끼고 오셨어요. 아드님은 흉부외과 과장님으로 잘 성장을 했는데 모든 걸 다 이루셨는데 아파트도 20채를 얻으려고 속옷도 변변한 속옷 하나 없이 그렇게 사셨는데 말기가 되셔가지고 산소호흡기를 끼고 오셨는데 이분의 버킷리스트가 죽기 전에, 눈 감기 전에 유소영이를 한번 봤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제가 살아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 호흡도 못 하시는데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누워서 잠을 못 주무시고 앉아가지고 비계에 비스듬히 기대고 앉아서 산소호흡기 끼고 겨우 억지로 호흡을 하시면서 그렇게 오셨어요. 이것처럼 1년 동안 똑바로 앉아서 잠을 자야 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가끔 힘들어서 산소호흡기 하루만 잠깐만 끼고 있어도 갑갑하신데 1년 동안 앉아서 잠을 주무셔야 돼요. 5개월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랬어요. 1993년 3월 27일 저는 심각한 천식발작으로 입원했고 기관지 폐렴에 걸렸었어요. 저의 혈액가스는 40을 기록했고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퇴원 뒤에 다량의 디오필린 근육이완제입니다. 근육이완제 디오필린하고 부심피질 호르몬제인 프레드니손 상용을 처방받았어요. 체중은 급증하고 약물 때문에 적개심을 가지고 점점 방향 감각도 흐트러지고 약을 써도 증세가 더 악화되기 때문에 약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게 되었어요. 극기야는. 그래서 이 친구가 살고 싶지 않았대요. 그때 이 친구의 인생의 전환점이 옵니다. 그때 고마운 친구가 벤만겔리지 박사님의 책을 소개해 줬어요. 물을 달라는 우리 몸의 수많은 외침이라고 하는 Your Body's Many Cries for Water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이제 선물을 했어요. 이 친구한테.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대로 이 친구가 물과 소금을 먹는 공식으로 수액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요, 아마 이상한 화학 제품을 먹어야, 이상한 화학적인 항생제나 항염제나 항암제를 써야 여러분의 천식이나 만성질병이 고쳐진다고 생각하시지만 기본에 충실하시면 기본으로 몸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지 좀 파악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이 친구에게 기적이 이루어지는데, 첫째, 이 친구가 먹던 수많은 약물을 치울 수가 있게 됐어요. 하루에 적어도 물은 3리터씩 마시고 소금도 조금씩 섭취하라는 제안을 받았고 하루에 15분 동안 걸어보라고 하는 벤만겔리지 박사님의 처방이 있었어요. 자, 이 처방에 따라서 이 친구가 실천을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하루에 15분 동안 걸어보라고 했는데 30분씩 걸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숨쉬기도 상당히 부드러워졌어요. 이제 우리 폐암이신 분들 또 흉수가 차거나 그러면 옆으로 누울 수도 없는데 이제 이 친구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어요. 1994년 10월 31일 현재 어떤 천식약도 복용하지 않고 5개월 넘게 이게 이렇게 하는 흡입액도 사용하지 않고 어떤 종류의 약도 먹지 않고 조금이라도 숨이 가빠서 쌕쌕거리고 시근거리면
물을 한 잔을 마시고 소금을 혀 위에 올리면 싹 증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맞춰보세요. 고마운 물과 걷기만으로 체중이 16kg 줄었고 젊고 활력 있는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수많은 약물을 처방받았는데 그 약물을 다 끊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친구가 수액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배우고 나서부터 회복이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어디에서 내가 지금 흐트러져 있는지를 잘 점검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두 번째 환자의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바로 이 데이빗 카루소인데요. 이 비만과 물치료의 관계를 좀 보자면 데이빗 카루소가 보내준 사진은 1000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증명합니다. 자, 이 친구 이 사진을 보시니까 어떠세요?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예, 다이어트 약을 먹었을까요? 아니면 비만 주사를 맞았을까요? 금식을 했을까요? 데이빗 카루소가 보내준 사진은 1000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증명하는데, 첫째, 이 물이 비만한 사람에게는 뭐가 된다? 강력한 약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날씬함이 아름다움의 표상이라고 마음에 그리면서 뚱뚱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뭐만 섭취하기만 하면 된다는 간편성? 뭐만 섭취하면 된다? 물만 섭취하기만 하면 된다는 간편성이에요. 어린이들이 청량음료를 멀리하고 물을 마신다면 건강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데이빗 카루소가 몇 킬로였냐면 238킬로였어요. 와, 변기통이 깨지겠죠. 제가 미국에 가서 한번 되게 놀랐는데요. 조지아주에 갔는데 이제 그 뷔페 식당을 들어갔습니다. 미국엔 이렇게 식당에 가면 베지터리언이 먹을 수 있도록 그게 충분하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앞자리에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자가 흔들흔들거려요. 그 앞에 있는 분들이 보니까 이 백인하고 흑인이하고 더불어서 앉아 있는데 그 외국인들이 얼마나 엉덩이가 큰지 아마 이럴 것 같아요. 한 238kg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의자가 부서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38kg이던 이 체중이 몇 킬로로 줄었냐면 102kg로 줄면서 셔츠 사이즈가 6X라지에서 라지 사이즈로 줄었어요.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이 비만을 어떻게 치료했냐면 물만으로 치료했어요. 비만 이 석션기로 이렇게 빼거나 주사를 맞지 않았어요. 자, 허리 둘레가 72인치에서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배둘레 햄이 장난이 아니죠. 36인치로 줄어서 이 바지 이거 널널해지고 한 사람 더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이게 이 비만이라고 다이어트 한다고 엉뚱한 방법들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수액과 전해질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가. 세 번째 사례. 피놀라 휴즈를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예, 여기 위먼스 월드라고 하는 여성 세계에서도 보셨을 거고, 올 마이 칠드런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 파놀라 휴즈를 좀 아실 텐데, 이 파놀라 휴즈에게도 굉장한 벤만겔리지 박사님의 책은 파놀라 휴즈의 이 생애를 바꿔놨어요. 물을 달라는 우리 몸의 수많은 외침의 내용을 실천했더니 이 피놀라 휴즈가 어떻게 특별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고도 15kg을 아주 쉽게 감량했을 뿐만 아니라 보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탄탄하고 젊어 보이죠. 예, 아름다운 건강 미인이 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 앞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보이시죠? 위먼스 월드에서 여성 세계라는 잡지에 보니까 이 친구가 얼마나 슬림해졌는지 뉴 워터 큐어, 이 물로 치료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녀는 다이어트하지 않고도 15kg을 감량했다. 혁명적인 의료 돌파구, 날씬해지는 새로운 물치료, 물 마시기를 배워서 19kg 이상 감량하라. 영어 All My Children의 파놀라 휴즈 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Women's World 이 본문에는 많은 사진과 다음에 표제가 있습니다. 물 치료가 여러분을 날씬하게 만듭니다. 최근에 체중 감량 돌파구를 아무리 격찬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입니다. 바로 벤만겔리지 박사님이 고안한 이 방법은 영화 All My Children의 파놀라 휴즈에게서 놀랄만한 성과를 보였는데 그녀는 평균보다 3배는 빨리 게다가 다이어트하지 않고 15kg이나 감량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물을 마셔서 20kg까지 쉽게 감량하는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끝날 때까지 한번 잘 보세요. 그냥 하루에 물 8컵 마시는 게 아니고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잘 보실게요. 자, 또 하나의 사례를 볼게요. 당뇨병 환자에게서 어떻게 물치료가 회복을 도왔는지.
2월 10일 의사는 전화를 걸어서 혈액 검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7.3이고 체중이 157kg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제2형 당뇨병이 있다고 알려줬어요. 존에게, 존이라는 사람의 사례입니다. 다음날 존은 물 치료를 시작했어요. 물을 6.3리터를 마시고 음식에 소금을 1.5스푼 첨가했어요. 날마다 균형 잡힌 물을 섭취하는 것만으로 23.5kg의 체중 감량을 포함해서 건강을 회복한 존의 사례를 보면 5개월 전에 2002년 2월 12일에서 5개월 후에 벤만겔리즈 박사님의 물 치료 방법으로 수액과 전해질 균형을 맞췄더니 2002년 7월 2일 5개월 뒤에 157kg에서 134kg로 중성지방이 288에서 138로 어마어마하게 떨어지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247에서 189로 혈당이 191에서 108로 당화혈색소가 7.3에서 5.4로 완전히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걸 볼 수 있죠. 단지 물만으로 이렇게 됐다는 게 믿어지세요? 예, 사실 우리 만성질환이 온 이유는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비롯한 많은 암은요. 세포의 탈수에서부터 비롯이 됩니다. 특별히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 같은 호르몬성 암 환자들은 세포의 탈수가 굉장히 심각한 이 몸의 문제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패닉 디스오더나 또는 이런 우울증에는 물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볼까요? 여러분 신부전증이나 신장질환 환자들 다 물이 부족해서 오는 병인 거 아시죠? 예, 혈액을 투과를 시켜야 되는데 혈액을 투석을 해야 되는데 물이 투석을 해야 되는데 물을 안 마시는 분들이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요새 참 사구체가 15% 20%밖에 기능을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시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암 환자들과 신장 환자들,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환자들의 공통점을 보면 국이나 찌개나 주스는 좋아하시는데 물을 절대로 잘 안 드세요. 물을 기껏 드셔봐야 하루에 3컵, 4컵. 예. 그래서 이 혈액이 걸쭉해지면서 고혈압, 고지혈증을 비롯해서 많은 만성질환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본부터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자, 우울증 초기 단계의 불시의 피로감은 우울증 초기의 표지인 것을 아셔야 돼요.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피곤하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세포의 탈수가 진행이 된 거예요. 특별히 우리 주방에서 선생님들도 일을 하시는 중간중간 물을 계속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탈수 상태에 처하면요, 이 뇌가 일상적인 일을 하기를 거부해요. 그래서 굉장히 짜증이 나고 히스테리컬해지고 예민해지고 피로를 많이 느낄 때는 세포에 탈수가 있다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강의하러 들으러 오실 때도 1시간 이상 어디를 가신다고 할 때는 반드시 물을 드시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세포의 탈수를 빨리 예방하셔야 돼요. 물을 드세요. 그리고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지 마세요. 우울증의 초기 단계는 뇌세포의 갈변증과 같아요. 당뇨병도 아시죠? 단뇨, 다식, 다갈에서부터 오죠. 암도 세포의 탈수에서부터 와요. 예, 그래서 닥터 로렌데이 박사가 물치료가 벤만겔리즈 박사님보다 지금 닥터 로렌데이 박사가 더 유명한데 닥터 로렌데이 박사도 캘리포니아 대학의 정형외과 교수였어요. 예, 왕실 의사로 굉장히 승승장구하다가 유방암이 발견됐어요. 예, 근데 그분이 벤만겔리즈 박사님의 세미나에 가서 물치료로 수액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면서 회복이 쑥쑥쑥쑥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수액과 전해질 균형 맞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뇌세포의 탈수는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지 않은 게 원인이에요. 그래서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다 여기 어느 대학병원의 이 간호과장님 박가 선생님이 파킨슨이었는데 파킨슨도요 물이 부족하고 세포의 탈수에서부터 옵니다. 그리고 이 뇌 기저신경절이 왜 이렇게 썩어 들어가고 괴사되냐면 탈수가 있으면 암도 오지만 그런 여러 가지 뇌의 병변도 발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포의 탈수를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더 나쁘게는 카페인 음료도 역시 우울증을 유발하죠. 그래서 이 하루에 커피 한 잔에 우리 몸에서 수분을 2컵 반을 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카페인 음료를 많이 제한하셔야 됩니다. 홍차든 뭐든. 그래서 카페인 함유 음료를 마신 결과 이제 계속적으로 탈수 현상이 와요. 여기 보니까 카페인은 건조시키는 인자고 인체를 탈수시킵니다. 자, 그런데 9조 개의 뇌세포는 항상 물이 필요해요. 몇 개의 뇌세포가 물이 필요해요? 900개의 뇌세포? 9만 개의 뇌세포? 뇌세포가 얼마나 많은지 보이세요? 예.
일조개의 뇌세포도 아니고 구조개의 뇌세포의 탈수 현상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울증이 오고 패닉 증세, 공황 증세가 오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물이 필요해요. 우리 인체는 다 물이 필요해요. 뇌가 85%가 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마지막 한 방울의 물까지 필요로 하는데 특별히 이 우울증은 두뇌가 정교한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탈수된 뇌의 생리적 상태에 붙은 꼬리표에 불과하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이제 소변이 어떤지 좀 검사를 해볼게요. 자, 물, 자연이 선사한 우울증 치료제. 소변은요, 물 색깔이 될 정도면 굉장히 여러분의 신장이 건강해요. 그리고 세포에 탈수가 없어서 몸에 만성질환이 거의 안 옵니다. 예, 만성질환 환자들의 공통점을 보면 세포의 탈수가 심해요. 그래서 물 색깔의 소변을 생산할 정도로 물을 충분히 마시면 결과적으로 초과된 산을 인체 밖으로 씻어내서 예, 자동적으로 필수 아미노산을 보존하게 해줘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인체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물 마시기와 더불어서 일어날 적절한 소변 생산이 우울증의 주요 표지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떤 경우에 우울증이 올까요? 자, 이 유린 컬러, 이 소변의 색깔을 보시면 어떤 경우가 가장 소변 색깔이 좋으신 것 같으세요? 몇 번째 거? 제일 처음 거. 예, 베리굿이에요. 두 번째는 그냥 굿. 세 번째는 그냥 뭐 적당해요. 이 정도면.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라이트 디하이드레이트. 예, 이제 탈수가 시작이 돼요. 여기 보니까 조금씩 진해져요. 그러다가 점점 홍차색에 가까워지죠. 예, 이제 탈수가 진행이 되고 매우 탈수가 많이 진행이 되고 아주 심각하게 severe dehydrate 아주 심각한 홍차 색깔이 되면 이쯤 되면 사구체가 이제 한 30-40%도 기능을 못 하겠죠. 이러면 이제 신장 질환이 오게 되는 겁니다. 신장 질환이 와서 이게 투석하는 분들 보면 공통점이 물을 잘 안 마셔요. 예, 담석이 많은 분들도 물을 마시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수하고 목욕은 매일 하시면서 장 청소들을 안 해서 온 장이 썩어서 여러분들이 5단계 독으로 1단계 위장, 소장, 대장 디톡스 하시고 2단계 기생충으로 이 뇌혈관에 많이 있는 기생충들과 췌장과 간, 담낭, 소화기 계통에 있는 기생충들 쫙 디톡스 하시고 3단계 키드니 디톡스를 해서 신장에 있는 요산 수치들을 싹 이 단백뇨로 빠져나가는 것들을 빨리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간과 담낭에 있는 디톡스를 하셔서 담속을 다 녹여내고 마지막으로 혈액, 혈관, 림프 청소까지 이렇게 1년에 적어도 건강한 저도 1년에 두세 차례는 해독을 해요. 그래서 많은 암 전문가들이 뭐가 답이다? 영양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다? 해독이 답이다. 디톡스는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지금 여러분들이 세수하고 목욕은 매일 하시면서 장 청소를 이렇게 안 하시면 여러분들이 자꾸 점검을 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에서 썩는 내가 나고 피곤하고 예, 이거 다 뭐냐면 예. 세포의 탈수에서부터 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또 하나의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예, 커트니 니들은 우울증과 관련된 물을 달라는 우리 몸의 수많은 외침은 10년 이상 제 투쟁에 대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이제 답이 나와요. 여기 물과 소금 먹는 공식의 답이 이 친구에게서 나옵니다. 벤만겔리지 박사님의 책에서 제시한 24시간에 걸쳐 최소한 하루에 물 몇 리터? 적어도 1.9리터와 소금 몇 스푼? 소금 반 스푼을 섭취하는 비율로 물을 마신다는 공식이 이 우울증의 해답이었어요. 자, 물 1.9리터에 뭐요? 소금? 반 스푼을 비율로. 근데 소금은 정제 소금이 아니라 미네랄이 90 몇 프로가 살아있는 소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미네랄 드랍을 드시면 100%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이고, 그래서 어떤 소금을 드셔야 되는지도 이제 오늘 좀 보실 거예요. 이게 이제 우울증의 해답이었는데, 이 커트니 니들은 저는 체중 때문에 체중 수치의 절반, 50kg면 25kg를 물을 먹어요. 이분은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체중 수치의 절반, 모든 세포의 충분한 수화 유지에 필요한 물의 양이라는 공식을 따랐습니다. 대략 하루에 물 8잔에서 10잔을 마시면 몇 그램의 소금이 필요해요? 약 3g의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규칙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램을 알고 싶으시면 주방에 가시면 저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티스푼으로 한번 계량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대개 이제 암 환우분들은 통증이 있을 때 가장 좋은 진통제가 물과 미네랄 드랍이에요. 미네랄이 굉장한 그 통증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의료인들이 통증이 있어서 여기 오실 때는 보면 꼭 미네랄 이 드랍을 이거 뭐 한 100만 원 넘는 거 막 사갖고 들어오시는데, 통증이 있을 때 패닉 증세가 올 때 이 물을 마시면 딱 이 미네랄 드랍을 먹으면 싹 증세가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응급 처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응급 상황에서 미네랄 드랍을 먹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시니까 대략 하루에 물 8잔에서 10잔을 마시면 거기에 비례해서 약 3g의 소금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물 마시는 공식입니다. 저는 저염 식단이 좋은 건강법이라는 생각에 빠져서 저염식 하시는 분들 종종 와요. 그래서 하늘마을 음식이 왜 이렇게 짜요 하시는데 저희 주방 거의 짜지 않게 하는데도 완전히 저염식으로 하시는 분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뼈가 골다공 증세라면 약하고 굉장히 약하세요. 저염식이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저염식단이 좋은 건강법이라는 생각에 빠져서 제 몸이 우울증 증세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보통 우울증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우울증 치료제가 그 항우울제의 대다수가 뭐냐면 이뇨제 성분입니다. 이뇨제. 그래서 세포의 탈수가 더 와요. 그러면 점점 증세가 심해지겠죠. 그래서 계속 이 갈변증 때문에 물을 계속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뇨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한 후에는 언제나 극심한 목마름을 느꼈어요. 그리고 인체의 추가적인 수분 욕구 때문에 수분이 부족하면 불안증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황 증세가 있고 굉장히 불안하고 하면 수분이 부족하고 미네랄이 부족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새 막 우리 아이들이 막 자살하고 이런 친구들 많은 게 수액과 전해질 균형이 깨져서 그래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치료 방법이에요. 수많은 논문들 보세요. 얼마나 이 중요한 치료 방법인가. 그래서 이 친구의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뭐가 치료해줬냐면 항우울제 대신에 물과 소금에 수액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춰뒀더니 이 친구의 불안증이 없어지고 우울증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울증이나 공황 증세나 또는 만성 질환이나 사실은 세포의 탈수에서부터 기인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을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